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맹탕 기자회견, 분노의 기자회견. 예, 어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오전에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두 차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웅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많은 의혹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해 이럴 거면 왜 했나라는 비판을 많이 샀는데요. 김 의원에게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느냐와 고발장을 또 김 의원이 직접 작성했느냐였는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저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핵심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는 인상을 줬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보신 분들 좀 느끼셨겠지만 매우 좀 흥분하고 격노한 상태였습니다. 네네. 정치 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해라. 내가 그렇게 겁나냐라든가 고발장과 관련해서는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은 괴문서라는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할 거면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 하라는 실언도 했습니다. 어제 또 두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제보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자가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될 것이다 했고 네. 윤 전 총장도 제보자에 대해 과거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가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되느냐고 뭔가 제보자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인상을 줬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두 기자회견에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는 향후 이제 진상 규명이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이 아예 뭐 이런 거를 있기는 한 거냐, 이를테면 완전히 부인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누구와 문건을 주고받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고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지만은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긋기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가 보였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법적 조치 뭐 이를테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사안들이 벌어졌을 때 본인이 책임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을 그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건을 받아서 누구한테 전달하고 뭐 이런 건 기억에 없는데 이걸 작성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불법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예를 들면은 당하고 검찰하고 같이 고발장을 작성. 근데 내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난 기계적으로 넘기기만 한 거야라고 하면은 이거에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실수였다라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를 보고 지금 둘 다 움직였다. 아니, 물론 했죠. 진짜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만 가정은 좀 열어놓고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나겠느냐라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상황. 맞아요. 네. 그렇다면 만약 두 번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바로 김준일 대표가 이야기한 그 지점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추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내가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라고 했지만은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김웅 의원이 어제.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 답변을 보면은 뭐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뭔가 가정법을 써가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 검사 출신이니까 이게 실제로 수사가 들어갔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어제 그렇게 좀 답변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또 이렇게 되면은 김웅 의원 혼자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사 관련해서는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네. 이제 이거는 수사기관으로 이제 수사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뭔가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발언을 했고요. 또 공수처도 그 고발인 김한매 시민단체 대표가 있는데 네. 이례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조사를 하면서 수사에도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그리고 제보자 세 사람이 키맨 아닙니까? 이 사건을 푸는 열쇠를 세 사람이 쥐고 있는데 김웅 의원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검사내전이란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이잖아요. 그 책 다 읽었거든요. 저 굉장히 세심한 것까지 다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인데 기억을 좀 해내셔야 됩니다. 핵심 당사자입니다. 그래요. 어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은 미리 예고가 됐던 게 아니죠. 네. 아니죠. 1시간 10분 전에 기자들에게도 알려진 긴급 기자회견인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그 캠프를 연결해서 기자회견 보고 나서 궁금한 것들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조태임 기자, 김준일 예. 기자. 예,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네. 배수진 의원직 사퇴. 예. 이낙연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충청 지역 순회 경선 참패 이후 배수의 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의원직이라는 지위를 내려놓음으로써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압박했다는 풀이도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주목할 점은 어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곳이 광주를 찾은 자리였다는 건데요. 이제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의 지지세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제 호남은 이제 이 전 대표 고향이기도 하고 내리 사선을 한 곳이기도 하고 또 전남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 대표에겐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호남의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충청 선거인단의 3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로서는 호남 경선에 사활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어제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예고된 게 아니었죠. 네, 맞아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누구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캠프 안에서 끝까지 참모들이 만류했지만 후보자 본인의 소신이 확고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문구를 후보자 본인이 집어넣어서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사퇴 직전까지 한 15분 전에 그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 전에도 그 공보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공보 담당자들도 그 문안을 5분 전에 봤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사퇴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 이제 그 5일 충청권 경선 결과 발표된 이후에 이제 좀 얘기가 나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 말렸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6일, 7일 자맹을 이어갔잖아요. 네네.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의원직 사퇴에 대한 그 캠프 안에서도 의견이 많았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어제 최종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결심을 본인이 확고하게 했다 이거예요. 의원직 사퇴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일단 뭐 결기를 보여준 거죠. 이제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원직 사퇴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회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이를테면은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이 괜찮냐라고 하니까 이를테면은 이재명 후보의 뭐 이를테면 욕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의혹들에 대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 건데 물론 내가 해야 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예. 도덕성을 갖춘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이제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냐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유권자들이 그러면 지금 판단의 기준이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거 아니냐, 던지는 거 뭐 안 던지는 거 이게 지금 판단의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 뭐 이를테면은 김두관 의원이 2012년 대선 경선에서 경남지사직 던졌는데 임팩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2017년 대선에서도 그때 국회의원들 많이 나왔거든요. 유승민, 심상정, 뭐 문재인 다 나왔지만 국회의원직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더 빨리 했어야 된다. 물론 이번 사퇴를 하려고 했으면 더 빨리 이를테면 시작부터 이를테면 대선 경선 들어갈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태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호남에서 밀리면 끝이거든요. 네. 호남에서 밀리면 끝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요. 예. 예, 20만 명 뭐 이 정도 되니까 호남에서 밀리면 끝이니까 그런 건데 지금 호남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낙연 후보하고 직접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김준일 대표는 조금 타이밍이 애매했던 건 아니냐, 혹은 임팩트가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후보자 본인의 이런 결심을 주변에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만류를 하는데도 이런 결심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조태임 기자. 그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후보가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이뤄질 거냐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의원은 사퇴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만약에 사퇴로
이어진다고 하면 거기가 사실 종로잖아요. 그러니까 종로는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고 되게 접전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 1번지.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이걸 선뜻 허약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네, 지금. 네, 네. 당에서 허락 안 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조금 뭐 그래도 한 자리가 되게 물론 지금 180석의 거대 여당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음. 뭐 이게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투표가 되면은 윤희숙 의원하고 같이 엮여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당마다 또 입장이 달라서 이게 어떻게 아. 처리될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이거 다 투표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윤희숙 의원이 사표 낸 거는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동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때 이제 또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그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군요. 예. 아니 그나저나 김준일 대표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들 경선 후보들 쭉 놓고 국민 면접 국민 하는데 시그널 면접이라고 오늘부터 제목이 시그널 시작하죠. 면접에 예. 당에서 면접하는데 거기 심사위원으로 가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면접관으로 됐고요. 뭐 진중권 작가 전 교수하고 네. 그리고 박선영 교수. 예, 교수 이제 전 의원이시죠. 네. 저하고 3명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대선 후보하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김준일 대표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관련성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엄정하게 또 하리란 걸 봤죠. 관련성도 없고 분명히 아픈 질문을 콕콕 할 것 같은 당신이 네. 와서 레드팀 역할을 해달라, 아픈 질문 해달라, 뭐 이런 제안이었어요. 예, 그런 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하는데 뭐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들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역대 가장 강력하게 날카로운 질문. 압박 면접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도 다 지금 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해서 다 패친들한테 다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보내주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한테 네, 이 주변 후보들한테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질문도 굉장히 아픈 게 많이 왔습니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예. 아픈 게 예.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김준일 대표가 오늘 그 당에서 초청받아서 가는 면접에서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질지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제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예, 그냥 결과를 보시죠. 예. 내일 좀 후일담 얘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가죠. 네, 재벌 살려달라 한밤중 차량 시위 나선 자영업자들. 예, 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시위 나섰습니다. 네, 어젯밤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서울뿐 아니라 광주, 부산 등 전국 9곳에서 차량 시위가 이뤄졌는데요. 지금 1000여 대의 차량이 동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의 경우 어젯밤 11시부터 강변북로 등에서 차량 시위가 이뤄졌는데 이제 선두 차량을 중심으로 20-30km의 저속으로 서행을 하면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을 하면서 이동을 했고 항의 의사로 한남대교를 지날 때는 일정한 박자에 맞춰 이제 경적을 울리기도 했는데 이게 SOS를 청하는 뜻이라고도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예. 이들은 이제 현재 자영업자에게만 규제 일변도인 모든 행정 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된다. 자영업자는 지난 1년 6개월간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천 개의 매장을 폐업했다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지금 이번에 새로운 약간 수정된 지침이 내려와지긴 했지만 9시에서 10시로 크게 손님이 늘진 않았다. 이런 거네요. 예.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서울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영업자 비대위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은 울산, 전북, 경남 그래서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좀 급박하고 절실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는 지금 당장 방역 완화를 할 수가 있느냐. 어제 이제 방역 당국이 또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연일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얘기를 했는데 10월 말 이제 정은경 청장이 이제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손영래 그 사회전략반장은 11월 얘기를 했어요. 11월. 예,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 이거 고려를 했을 때는 11월이다. 그러면 앞으로 2달 이상 남았거든요. 11월도 11월 초일지 말일지 뭐 중순 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 지금 백신 접종 속도를 보면은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자영업자들이 그러면은 참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방역이. 예. 참 딜레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방역 생각하면 이거 마냥 풀 수도 없고 그럼 그 적정한 선은 어디인가 이걸 판단하는 게 전문가의 몫이고 방역 당국의 몫인 건데 일단은 어쨌든 백신 접종률 올라야 된다. 그래야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이런 입장 그게 한 11월쯤 될 거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2,000명 넘었거든요. 확진자. 오늘도요? 오늘도 넘었어요. 잠시 후 발표하면? 예.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지금 위험하다. 완화라는 게. 아유,
그래요. 이거 뭐 얘기하자면 저는 마음 아프고 근데 답이 안 나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